추천하는 옵션이 좀 있다면은. 비추천드리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약간 돈값을 제대로 하나?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디젤은 고려를 애초부터 하진 않았습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연비요? 이런 말을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화재 그러니까 스포츠 모델이 아는 경우에는 제가 원피 브레이크로 알고 있는데 네. 원피 브레이크는 확실히 못 찍겠고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근데 만약 사륜이었으면 조금 좀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여자분들은 이제 카페에서 분들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저 RPM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는 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 엔진 차량을 좀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좀 탈 수 있을까요? 이 차 타시는 분들 보니까 120개월 할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항상 유튜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에 대한 결함이잖아요. 네. 전체 표본수 중에 얼만큼의 문제가 되느냐 이 퍼센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고 카페를 보다 보면은 사실 별별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했더니 문이 열리더라. 잘 알려진 거는 트렁크 이색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많이 말하면 안 좋은 건가 싶긴 한데 이 차 사기 전에 카페도 많이 검색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엄청 들어갔었죠. 그러면 네네. 혹시 어떤 걸 제일 많이 보셨어요? 믿고 사야 되나? 네, 믿고 사야 되나? 내가 만약에 믿고 샀다가 내 발등을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샀는데 있었는데 딱 한 번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분이면 X3 사라 엄청 많이 해요. 카페에서 뭐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게 감성을 따라가기에는 겉모습만 좀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포츠백에 안 넣으면 이 핸들이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구독자이고요. 올해 33살 구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의 차량명과 연식, 등급, 트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V70 차량이고 작년 말에 출시가 되어가지고 제네시스 차량 중에는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나온 모델입니다.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2.5 터보, 3.5 터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터보가 되겠습니다. 2.5 터보. 네네. 이게 그럼 연식은 그러니까 출고가 아마 대부분의 차량이 올해부터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월 출고했기 때문에 올해 3월 연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혹시 그 추가 선택 옵션 같은 건 혹시 없었나요? 이게 GV7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좀 자유자재로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거든요, 제네시스에서. 그게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또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뺄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림부터 다른 좀 세세한 옵션까지 좀 다른 차량들보다는 넣고 빼고가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혹시 뭐 넣으셨는지? 제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옵션을 빼고 넣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제가 처음에 제가 차량 구입했을 때처럼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트림. 엔진 트림을 선택을 먼저 하고요.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4륜이냐 2륜이냐 선택을 하게 돼 있고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후륜이 없고 4륜만 있더라고요. 4WD만 있고.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이 차가 출시되기 전부터 좀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시승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네. 4륜만 시승 행사를 할 수 있어서 4륜 타봤는데 굉장히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레일 위를 좀 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좀 주행 질감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말하자면 이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로드바이크 타는 느낌이랄까 좀 미끄러지는 나가는 그런 게 좋아서 이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거 외에는 또 뭐 옵션 뭐 썬루프 이런 거 네네. 또 있나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좀 묶어놓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파퓰러 패키지라고 네. 1이랑 2가 있는데 저는 파퓰러 패키지 1을 선택했고 파퓰러 패키지 1에는 이제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이 들어가 있고 지금 또 하나가 제가 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뭐가 있었는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그런가요? 네네. 그러면 그 정도 그러면 네네. 지금 그리고 네. 이제 또 다른 거는 썬루프. 네.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지금 예. 좀 파노라마 치고는 좀 작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긴 한데 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네. 그 다음에 2열 컴포트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 네, 2열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렉시콘 렉시콘 네. 사운드. 렉시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정도? 네네. 자, 그러면 이 차의 소유 기간과 키로수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찍히는 거 보니까 1,400km 네. 나와 있고요. 소요 기간은 아까 3월 말에 제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등급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네네. 2.5와 3.5? 네. 그러면 혹시 2.5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304마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시승했을 때는 3.5 터보를 타봤는데 굉장히 출력이 좋고 기분이 일단은 엄청 좋은 게 왜 그런가 했더니 3.5 터보 같은 경우는 6기통 질감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실키6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마 300 후반대 마력일 거예요. 근데 300 후반대 마력을 제가 수도권에서는 제가 좀 타고 다니기에는 좀 차고 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세금도 좀 더 비싸고 해서 저는 일단 2.5 터보로 해도 차고 넘친다 이런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추천하는 옵션이 좀 있다면은 비추천 옵션이나 추천하는 옵션. 추천 옵션 제가 봤을 때 이 추천 옵션으로는 첫 번째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라고 아까 파퓰러 패키지 1에 들어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운전을 좀 잘하는 분이고 숙련된 분이라도 좁은 골목을 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전진 주차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근데 이 차량이 좀 제가 다른 SUV로는 스포티지나 뭐 투싼 이런 것들을 타봤는데 얘가 보닛이 좀 넓어요. 그래서 전진 주차할 때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네. 생각보다 폭이 넓더라고요. 얘가 전폭이 1900이 넘기 때문에 전폭으로는 산타페보다는 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장은 얘가 더 짧지만 전폭이 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이제 좀 넣으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거든요. 네. 어라운드 뷰를 이제 이용해서 조심하세요. 네. 어라운드 뷰를 이용해서 이제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좁은 골목길을 갈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꼭 넣어야 된다. 네, 저는 웬만하면 이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에 다른 급을 봤을 때 이 정도 급 되는 차들이 다 어라운드 뷰를 넣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정도는 넣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와이프가 운전할 때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운전이 그래도 조금 했는데 와이프는 자주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한 번씩 주차하고 뺄 때 그때 없으면 까딱하면 사고가 나겠는데 싶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옵션은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제네시스 이제 현대차 중에서는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된 자동차가 제네시스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옵션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넣어야지만 이제 좀
주행을 할 때 서스펜션이 좀 능동적으로 더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추천드리는 옵션이긴 하지만 좀 반대급부로 약간 안 좋은 게 네. 이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네. 프리뷰가 이제 도로 노면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서스펜션이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노면을 거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프리뷰는 빼고 그냥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다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비추천 옵션은 프리뷰 정도? 네, 추천도 하지만 네. 비추천드리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약간 돈값을 제대로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드신다. 네, 그리고 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1이지만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렉시콘을 좀 넣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차량 금액. 네, 제가 이 차량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 같은 거 다 제외하고 네. 부가 가치세,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 할인 받는 세금 뭐죠?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네. 3.5%가 있고 5%가 있는데 네. 이제 저는 3.5%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세금 할인 받고 있어서 그게 이제 넣어져서 포함돼서 취득세 빼고 네. 6,310만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할인은 얼마 받으시나요? 할인은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공식 할인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건 없고 네. 비공식적으로 딜러분께서 빼주신 이제 빼주신 금액이라기보다는 블랙박스, 썬팅, 뭐 보조 배터리 이 정도 금액, 이 정도 서비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그렇게 받았다. 빼는 건 없고. 자, 그러면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이 차 금액이 6,310만 원 중에서 네. 3천만 원은 할부를 했고요. 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일시납을 해서 3천만 원을 할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나가는 제가 금액을 봤는데요. 88만 몇천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36개월 할부입니다. 36개월로?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 차종을 이제 경쟁 차종이 좀 있다면은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네, 경쟁 차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는 SUV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나 아니면은 처음에 그 전에는 스팅어. 네. 스팅어. 네. 네, 스팅어가 굉장히 마이스터라고 해야죠. 최근에 상품성 개선 상품이 나왔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 엔진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거랑 2.5 터보가 있고 3.5 터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스팅어도. 그리고 뭔가 좀 시승을 해봤을 때 뭐 BMW 5 시리즈만큼은 아니지만 반응성도 굉장히 좋았고 네. 네, 그래서 세단을 구입하려던 찰나에 네. 저희가 이제 자녀가 생겨가지고 제 딸이 이제 생기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아빠는 SUV를 타야겠구나. 네, 그런 이제 마음에 SUV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카니발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SUV 좀 있었을 텐데 이걸 뭐 그냥 바로 GV70으로 바로 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지 않고요. 이제 SUV 중에서도 이제 제가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쭉 받은 차량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5 시리즈에서 X3를 넘어갔고요. 네, 비교 대상이. 네. 또 스팅어에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차량, 그때 당시에 되게 나오던 차량 중에 핫했던 게 뭐 투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산타페라든지 다 페이스 오프가 되고 이제 풀체인지가 되던 시절이었는데 네. 갑자기 그 제 친구가 요번에 GV70이 나온다더라 해서 한번 봐봐라 했는데 굉장히 디자인이 엄청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쵸.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디자인이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네. 유튜브를 봤을 때 괜히 이제 좀 칭찬해주는 뭐 그런 게 아닐까 했는데 제가 실물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서울 여러 군데 몇 군데 정해가지고 도로에 좀 세워놨었어요, 이 차를. 네. 그때 제가 보고 정말로 반해가지고 디자인 보고 반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냥 바로 디자인만 보고. 네, 거의 디자인에 빠졌다고 봐야죠, 저는. 그러면 네. GV80도 있었잖아요. GV80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디젤 트림 말고 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얘랑 엔진이 같아요. 근데 제가 실내 디자인이랑 외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저 나이대에 타는 거랑은 좀 맞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아니면 50대 정도 분이 타면 잘 어울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 지금도 30대 초반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지금 타기에는 좀 올드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GB70으로. 그래서 맞다. 그리고 이거 디젤도 있잖아요. 네네, 디젤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디젤을 가나 보면 가솔린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디젤 타시는 분들은 좀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좀 잔진동이 많이 올라오고, 네. 물론 뭐 제가 디젤을 타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디젤은 가솔린보다는 진동이 좀 있고 네. 소음도 좀 있다 보니 네.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제가 좀 추구하는 드라이빙 스타일이 좀 미끄러지듯 이렇게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디젤은 고려를 애초부터 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보험료인데 혹시 보험료는 얼마를 내고 계신지? 보험료가 네. 제가 사실은 제 가족 보험이랑 묶여 있다가 네. 이제 따로 떨어진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제가 또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저 혼자 보험을 한 게 아니고 제 와이프랑 같이 보험이 묶여 있거든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20대여서 네. 일단 88만 원. 88만 원 정도? 네네,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88만 원 나왔는데 네. 거기서 사실은 제가 옵션을 몇 개 안 넣어서 좀 넣다 보니까 거의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총. 그러면은 이게 1년 자동차 세금은 혹시 얼마 정도? 제가 처음에 취득세만 내고 자동차세를 안 냈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자동차세를 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2,500cc 기준으로 한 66만 원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6만 원 정도? 네네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게 혹시 일반유를 넣으시는지 아니면 고급유를 넣으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고급유를 넣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이 출고 시에 처음에 들어가 있는 그 기름 자체가 일반유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반유를 처음에 넣어져 있는 거니까 처음에 일반유를 넣어서 타보고, 네, 나중에 추후에 고급유 넣어서 얼만큼 또 이제 그런 주행 질감이나 연비가 차이 나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기름 다 떨어지면 고급유를 이제부터는 넣어 보려고요. 그러면은 이게 제조사 권장은 제가 고급유인 걸로 기억은 하는데, 네. 혹시 뭐 일반유 넣으셔도 혹시 뭐 노킹이나 그런 건 전혀 못 느끼셨죠? 이게 지금 이슈가 그 폭발하는 타이밍을 다 잡아내기 때문에 노킹은 전혀 느껴본 적은 없고요. 네. 오히려 고급유를 넣다가 일반유를 바꿨을 때 그때 노킹이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다음 질문은 연비인데 혹시 연비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도권에서만 계속 탔거든요. 수도권도 이제 경기도 아니면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탔는데, 제가 시내 주행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차가 많이 막힐 때는 6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좀 차가 많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탄다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한 8 정도 나오더라고요. 8 정도? 네, 8 정도 나오고, 아니면 이제 뻥 뚫린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12, 13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만족하시나요, 연비요? 연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은 탈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차감으로 타는 차는 아니지만 제가 내릴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내릴 때? 내릴 때 제 기분이 좋고 뭐 누가 쳐다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있긴 있었는데 보통 4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 저 차가 GV70이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는 계셨어요. 그런데 뭐 젊은 남자라던가 아니면 혹은 젊으신 여자분이시라던가는 전혀 뭐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뭔가 하차감으로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30대 분이나 20대 분들은 이 차량을 뭔가 좀 한 2% 아니 한 20%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장점이 좀 있다면은 장점이 좀 있다면 저는 예전에는 대부분 200마력 아래대나 200마력 정도 되는 차량밖에 안 타봤는데 네. 시승을 원래 차량을 이제 사려고 시승을 하면서 좀 마력이 풍부한 차량을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5 시리즈까지 제가 타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좀 이런 말을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5 시리즈 이상의 지금 마력을 가지고 있어서 좀 치고 나갈 때는 기분이 5 시리즈만큼 민첩하진 않더라도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뭐 기능적이나 뭐 옵션 중에서 네. 이거는 좀 장점이다라고 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이 GV70이 네. 지금 그래도 제네시스의 가장 최신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별별 옵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지문 인식이 되는 차량이거든요. 다른 차량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스마트 키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시동을 걸고 문 잠그고 할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으로 뭔가 시동을 걸고 사용자를 인식하고 이런 기능이 추가됐고 뭐 카페이로 이제 지문을 인식해서 삼성페이처럼 지문을 인식해서 뭔가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태껏 한 번인가 밖에 안 써봤어요. 카페이 지원되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 정도가 하면은 뭐 기능 부분에서 장점이다. 또 있나요? 네네.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델 옵션이거든요. 제가 아까 스포츠 모델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스포츠 모델인데 전자식 차동 제어 장치라고 ELSD 들어있고 포피 브레이크 들어있고 한데 저는 사실상 서울에서 뭔가 주행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사용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좀 그럼 과도하지 않나. 네. 과도하지 않나. 네네. 뭐 장점은 그 정도. 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나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네. 장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 장점이 제가 G70을 탔을 때 뒷자리를 안 잡았거든요. 예. 뒷자리를 안 잡았는데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제 키가 한 75 정도 되는데 제가 무릎이 닿더라고요. 아. 제가 앞자리 세팅해 놓고 뒤에 타니까 무릎이 부딪혀서 이 뒤에 사람이 탈 만한 차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접었었어요. 네. 아까 제가 스팅어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스팅어는 고려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도 뒷자리에 사람이 앉을 수 있구나라는 공간은 나왔는데 G70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다른 차량이라고 비교하자면은 택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소나타나 K5 정도. 네네. 근데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스포티한 주행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이 자동차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비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조수석이 차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여서 네. 좀 스포티한 주행에 맞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그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좌우로 핸들을 돌렸을 때 좀 울렁울렁한 게 좀 심하고 좌우로 이제 이동한다거나 했을 때 롤링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뒤에 타봤더니 앞자리에 앉는 거랑 뒷자리에 앉는 거랑 승차감이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고요. 단점인 거죠. 네, 그쵸. 단점인 거죠. 넓은 건 장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롤링을 많이 느낀다거나 네. 노면 이제 진동을 느낀다거나 이거는 네. 뒷자리는 완전히 좀 좋지는 않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이 있다가 이거 조심하세요. 네. 우회전하는 차량이 예.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아, 뭐 제 차가 화재가 났다는 건 아니지만 네. 계속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유튜브에서도 이 현대차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항상 연일 이제 말을 하니까 네. 제 차도 언젠간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주행 보조 장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행 중에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네. 주행 중에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항상 그 기능을 사용하면서도 좀 못 믿어온 게 있어요. 단점은 어떻게 현대차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뭐 기능 중에서 좀 단점이 좀 혹시 있다면은 기능 중에요. 네. 이 차가 딱히 없으면 1단이랑 2단이랑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1500 rpm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1, 2단 왔다 갔다 할 때 약간 변속 충격이 있는데 좀 그게 좀 유쾌하진 않아요.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질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탁탁 걸리는 느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뭔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산타페시아나 뭐 이런 디자인들은 다 디자인은 실내 디자인은 완전히 저는 정말로 만족을 하고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굳이 단점이 좀 있다면 그 정도 좀 이질감이 있다는 거. 네네네. 자, 그다음 질문은 이거 혹시 좀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요? 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딱히 없네. 기대를 많이 한 부분은 사실 주행에서 엄청나게 매끄럽고 좀 민첩한 그런 주행 성능을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SUV다 보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5 시리즈나 아니면은 뭐 스팅어라던가 걔네들은 이제 세단이다 보니까 바닥에 붙어서 미끄러지듯 민첩하게 나가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좀 공차 중량도 1900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첩한 맛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치고 나가는 힘은 있는데 민첩하진 않아요, 절대로.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 시트 포지션인데 네네. 시트랑 핸들이랑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혹시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제가 시승을 할 때만 해도 이제 처음 그 차를 탔으니까 그때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지금까지 탔던 다른 현대차나 아니면은 5 시리즈 이런 애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 약간 났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적응을 하고 나니까 뭐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의자랑 핸들하고의 위치인가요? 아니면은 뭐 악셀 브레이크 위치인가요? 악셀 브레이크 위치. 악셀 의자랑 핸들은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전자식으로. 악셀 브레이크 위치가 약간 좀 오른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 아주 살짝인데 사실 적응하고 나면은 불편함은 전혀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장거리 갈 때 오히려 약간 더 많이 뻐근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사실 이 차를 타고 장거리는 길어봤자 100km밖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시다 괜찮으셨어요? 적응하고 나니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그런지 전혀 그런 건 지금 와서는 불편함은 없다. 뭐 내려서 뭐 허리 아프거나 그런 거는 네네, 그런 건 없더라고요. 허리 아프거나 아니면 다리가 뻐근하다던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 네네네네.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승차감인데 혹시 승차감은 좀 어떠신지. 혹시 뭐 서스펜션 물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열은 정말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좀 민망할 만큼 좋지 않고요. 네네네. 1열은 그에 대비해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SUV다 보니까 이제 시트 포지션이 좀 높고 아무래도 지금 느끼셨겠지만 롤링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서스펜션이 약간 단단한 편인데 이렇게 좀 천천히 주행할 때는 부드러워지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제어 서스펜션 때문에 좀 제가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다 해서 빨리 달렸을 때는 단단하게 좀 바뀌더라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굉장히 핸들 조향이나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러면 좀 많이 소프트한 거? 네,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소프트합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좀 단단하다. 근데 크게 뭐 불편함을 크게 뭐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고 그냥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속력은 좀 혹시 어떠신지? 가속력은 이 차가 3.5 터보가 뭐 제로백이 무슨 5.5초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생활에서 이게 뭐 중요하냐 싶겠지만 뭐 추월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가 없을 때 기분 내서 좀 달리고 싶다든지 했을 때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주행을 한 것 같아요. 민첩함을 제외하고서는 네. 이 힘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출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컴포트 모드에서 좀 불만족? 그렇진 않아요. 컴포트 모드가 있어야지만 네. 하는 차인 것 같아요. 여기, 가족들이랑 탈 때는 네. 무조건 컴포트 모드로 타고 저 혼자 뭔가 이제 주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컴포트 모드에서의 가속력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컴포트 모드요? 네. 컴포트 모드는 이게 저단에서 RPM 낮을 때 좀 풍부한 토크가 나오면은 기분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뭐 약간 연비 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스타트는 좀 굼뜨다. 네, 조금 굼떠요. 네. 스포츠 모드가 아닐 때는. 네네. 네. 스포츠 모드 플러스나 스포츠 모드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좀 제동력은 좀 어떠신지? 제가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포피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포피는. 포피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델이 아는 경우에는 제가 원피 브레이크로 알고 있는데 원피 브레이크는 조금 뭐 다른 유튜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스포츠한 주행을 하기에는 좀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하고 있고 포피는 돼야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뭐 실제로 현재 느끼시는 건지? 앞차가 급정거 했을 때? 제가 뭐 서킷을 하는 거 아니니까 앞차가 갑자기 좀 급정거를 했을 때 그때는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는 확실하게 좀 제동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동력 느낄 수 있었다? 네네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코너링인데 아까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코너를 돌 때 혹시 뭐 쏠림이나 좀 혹시 그런 건 좀 혹시 어떠신지? 쏠림은 일반 SUV 정도 보다 조금 낫습니다. 조금 쏠림은 좋다.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면은 SUV 치고 이게 전구가 좀 낮아요. 낮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이 차가 전고가 그냥 높았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전고가 낮은 만큼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코너링은. 자, 그다음에 핸들의 무게감인데 혹시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인지 아니면 좀 가벼운 편인지. 현대차가 좀 가볍잖아요. 그거보단 조금 무겁습니다. 제네시스가. 근데 조금 더 무겁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륜 넣으시면 묵직해집니다. 저는 그거 좀 별로 많이 안 좋아하는데 사륜은 확실히 묵직했어요. 사륜은 확실히 묵직했고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사륜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후륜으로 하는 게. 후륜이 조금 가볍고 스포츠 모드 했을 때 좀 더 핸들 무거워지고 근데 저는 사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좀 묵직한 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묵직한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딱 좋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도 괜찮은 정도의 무게가. 제 와이프는 뭐 별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만족한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만약 사륜이었으면 조금 좀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여자분들은 두 손으로 운전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변속인데 혹시 이거 변속할 때 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뭐 그런 좀 뭐 변속 타이밍 좀 늦는다든지 혹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 차는 안 그런데 다른 이제 카페에서 분들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이제 저 RPM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소음이 있다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제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단에서 이제 2단에서 1단 내려갈 때 변속 충격이 좀 기분이 나빴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가속할 때 기어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BMW나 뭐 이런 시리즈보다 못하겠지만 이 정도면 매끄럽게 잘 되는 것 같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뭐 2단에서 1단 내려갈 때는 조금은 그때는 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그 느낌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혹시 뭐 보증 기간 내에 혹시 뭐 수리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아직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뭔가를 요청한 적은 없고 보증 기간이 5년인데 5년에 무슨 엔진 오일을 5번인가 갈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브레이크도 한번 갈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 디스크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요. 디스크인지는 제가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메인터너스 뭐 차량의 뭐 차량 수리 규집에 관련돼서 혹시 좀 뭐 말씀을 좀 해주실 게 좀 있으시다면은.
그래도 네. 일단은 좀 5년이면 충분한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 이후에 고장이 난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네. 뭐 이제 제가 이 차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외제차보다는 그래도 그쵸. 보증 기간 끝났을 때 타기는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큰 비용 부담 없이. 예. 그런 이유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해당 차량을 좀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좀 탈 수 있을까요? 최소. 네, 이게 좀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 차는 프라이브로 하시면 누구나 탈 수 있는, 네. 이 차 타시는 분들 보니까 120개월 할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계산 못 해봤어요. 60만 원, 70만 원이면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한 달에? 120개월에. 근데 네. 요새 뭐 현금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수입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건 네. 뭐 제 생각이 아니라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시계는 월급만큼 비싼 걸 사면 되고 네. 차량은 연봉만큼 되는 걸 사면 적당하다. 네. 그런 말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에 맞추면 되지 그 않을까. 정도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고질병, 결함, 이슈인데 혹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항상 유튜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에 대한 결함이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전체 표본수 중에 얼만큼의 문제가 되느냐, 이 퍼센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현대차를 많이 타서 그만큼 이제 불량에 대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불량 케이스에 대한 퍼센트가 높은 건지, 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 국산차를 살 때 내 차만 아니면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사실 이 차를 사는 구매자도 이 차량에 대한 100% 신뢰 없이 내 차만 아니면 돼,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불안감을 안고 저도 이 차량을 구매한 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하도 유튜브에서 문제가 있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특히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고, NA 같은 경우에는 뭐 피스톤 구멍에 대한 뭐 이슈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터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뭐 엔진오일 감소 이슈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렇긴 한데 네. 또 문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네. 충분히 이 엔진도 문제가 되는 엔진과 동일한 네. 회사에서 나오고 일단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와, 그래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고 있다. 항상 말을 해서 네. 항상 조금 불안한 감을 안고 타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고질병이나 결함의 그 2.5 스마트림, 네. 그거 하나 외에는 또 다른 건 혹시 없는 건가요? 다른 문제라면은 제 차는 일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네네네. 2달간 타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말을 했을 때는 혹시 어떤 게? 제가 카페를 보다 보면은 네. 사실 별별 문제점이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깜빡이 켰더니 문이 열리더라.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제일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건 그거였고, 가장 또 GV70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네. 고질병, 네. 결함, 불량. 요거는 잘 알려진 거는 트렁크 이색 문제가 있거든요. 트렁크 네. 부분이 범퍼랑 이제 팬더 부분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노랗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 이색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네. 약간 아주 자세히 보면. 근데 제가 구매했던 그 이제 3월 출고했던 시점 이전에 한 2월, 1월 출고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좀 더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 전 구매자들 많이 노랗더라고요. 근데 제 차는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출고 차량 거의.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정도만
좀 뭐 고질병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 이게 많이 말하면 안 좋은 건가 싶긴 한데. 괜찮아. 어차피 네, 누군지 몰라요. 제 차 욕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네. 네. 도색 이슈가 또 있습니다. 아까는 트렁크에 이색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네. 도색 분량이 되게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차 구매하면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신차 약간 검수를 꼭 해야 신차 검수 패키지 막 이렇게 아주 많이 하잖아요. 네. 썬팅하면서. 네. 근데 도장에 이제 가장 흔한 게 도장 크랙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톤칩, 아니면은 신차인데. 네, 신차인데 마치 이게 주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동 주차, 네. 자동 세차 네. 한 것처럼 스월 마크가 좀 진하게 있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차는 흰색이라 그런가? 잘 모르겠고요. 네네. 저는 까짐, 아주 작은 까짐 네. 하나 발견했어요. 나중에 한 저번 주인가 발견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그 정도. 감수하고 탈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나. 그럼 그거 외에는 뭐 고질병 결함 이슈는 딱히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현대차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좀 적은 차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차 사기 전에 카페도 많이 검색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엄청 들어갔었죠. 그러면 네네. 혹시 어떤 걸 제일 많이 보셨어요? 근데 이 차를 제가 나오자마자 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제가 얻은 정보는 많이는 없었어요. 믿고 사야 되나? 네, 믿고 사야 되나? 내가 만약에 믿고 샀다가 내 발등을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샀는데 주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많이 보신 게 약간 고질병 결함 그런 걸 많이 보셨겠네요. 제일 맨 처음에 봤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소음, 진동, 막 덜덜덜덜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GV80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거든요. 네.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네, 일부 이제 의견으로는 고압 펌프 문제다라고 하는데, 고압 펌프는 지금 화재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 진동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카페는 계속 이슈로 많이 이게 도배가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제가 케이스를 세본 건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 2명 정도 분이 그런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 내 차에 좀 진동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이제 물병 같은 거 올리면 덜덜덜 떨리고 아니면은 뭐 화재가 난 분도 있었는데 딱 한 번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한 번 정도. 네네. 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좀 알겠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 차 처음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주위 반응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제 돈을 주고 사는 첫 차이긴 해요. 첫 차 치고 제가 좀 무리하게 산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첫 차는 뭐 중고차로 사라, 아빠 차를 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자기가 차를 산 것처럼 되게 좋아하고 부러워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차를 산다고, GV70을 산다고 인터넷에 뭔가 글을 올린다거나 말을 했을 때는 너 왜 그 차 사냐? 그 돈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6,300 정도 된다, 내 견적에. 그러면은 그 돈이면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이면 X3 사라, 아니면은 뭐 5 시리즈 사라 라고들 좀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 주위 분들, 지인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분도 좀 계셨다. 자, 혹시 이 차를 이제 타시면서 물론 짧지만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혹시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 이 차를 타면서 좋았던 에피소드. 이 차와의 추억이 길지는 않지만 제 와이프는 아예 차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집에서 이제 차량 관련 유튜버 채널을 계속 보고 카페를 들락날락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게 좀 답답해서 이제 말할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와이프한테 맨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되게 차알못에서 차자랄이 됐어요. 이 차에 대한 추억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게 있었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나는 후륜 차량이 타고 싶다 했더니 후륜이 뭐냐 라고 할 정도로 지식이 없던 와이프인데, 지금은 이 차를 타면서 후륜이 타는 맛이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약간
그 내 의견에 동감을 해주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차이모시만 만족을 하면서 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네네. 혹시 이 GB70이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은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제가 이 차량을 샀다고 하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제 지인 얘기긴 하지만 내가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난 SUV를 조금 타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 차량을 살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근데 이 차량은 타겟이 아빠인데 SUV는 무조건 아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아닌 이상 SUV를 굳이 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SUV 차량은 아빠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미혼이거나 아직 애가 없다 그러면 지금 세단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세단을 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애기가 있다 그러면은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추천하고 있지.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고 2열도 탈만은 하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좀 달리는 건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좀 실용적인 차를 타고 싶으면서도 국산차를 사야겠다. 그러면은 이 차 괜찮은 것 같다. 이 차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후륜이냐 사륜이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엄청 많이 해요. 카페에서 뭐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게 후륜을 사야 되냐 아니면 사륜을 사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X3나 X5 그러니까 BMW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륜만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X드라이브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SUV 이제 BMW X 시리즈를 생각했을 때는 사륜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SUV는 무조건 사륜을 타야 되는 게 맞다. 차고도 높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륜을 타야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륜 자체가 도움이 될 만한 조건은 극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륜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강남대로에 다 퍼져 있는 차가 이륜, 후륜 차량이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을 하자면 사람들이 다 썸머 타이어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후륜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극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차를 끌고 오프로드 가지 않을 거예요. 일단 오프로드에서 타려면 사륜을 타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저는 이 차를 가지고 과연 그런 이제 뻘에 빠지고 자갈에 밀리고 팬더 나가고 그런 조건에서 과연 탈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오프로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나면 저는 그냥 윈터 타이어 끼면서 이륜을 타고 싶습니다. 주행 질감도 좋고 연비도 좋고 좋고. 자, 그다음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이 차의 매력이요. 달리고 싶은데 공간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저씨 감성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다. 네네네. 자, 대신 스포츠 모델 한해서. 스포츠 모델. 네네네. 자, 그다음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제가 처음 점수를 매겨보는 거긴 한데 저는 4.5점 주고 싶어요. 4.5점이요? 네네네. 저 점수 되게 낮을 거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스마트림 문제도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좀 이슈가 좀 다른 차보다 좀 많다 보니 그 이제 현대차의 문제이긴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지만 이 차량만 두고 봤을 때 GV70만 차량 두고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잘 맞는 차다. 현대 같지 않은 그런 좀 매력을 가진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0.5점은 혹시 어떠한 부분 때문에 혹시 마이너스 0.5점인지? 이 차량 가격이 좀 비싸요. 네, 그렇죠. 비싼데 그 비싼 만큼의 뭔가 그 감성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BMW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
BMW 많이 주는 감성이 있잖아요. 네, 있죠. 예, 딱 타면은 그렇죠.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이 차량도 굉장히 뭐 많이 섬세하게 디자인도 해놓고 보시면 천장에 막 스웨이드도 달아놓고 네.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감성을 따라가기에는 겉모습만 좀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감성 때문에. 네네. 실내는 좀 예쁘지만 네. 그게 좀 감성은 이제 막 만들어낸 감성? 그런 좀 급조한 감성인 네, 것 같아요. 급조한 감성. 네네. 자, 알겠습니다. 제 이제 공식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이 차를 네. 사실 때는 네. 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차를 사실 때는 네. 내가 30대다. 네. 그러면은 30대 밑이다. 그러면 무조건 스포츠 패키지 넣으세요. 스포츠 패키지 안 넣으면 네. 이 핸들이 그 G80에 들어가는 럭비공 스타일이거든요. 네. 되게 아저씨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사시기에는 3스포크인 스포츠 패키지, 네. 뭐 그 이상인 분들은 럭비공이 좀 더 중후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